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아침입니다만 날씨가 굉장히 아마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10월 달인데도 상당히 쌀쌀합니다. 금년 겨울이 얼마나 추울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경제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10월 2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물가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금 10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3%대가 예상되면서 지금 지난달 4월 이후에 계속 2%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3%대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뾰족한 물가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물가상 안정 목표가 2%입니다. 물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당연히 금리를 올린다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에 물가 상승이 상당 부분이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금리만 올려서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그 에너지 대란으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원인이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탄소 중립을 주장하면서 탄소를 계속 발생하는 국가의 상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들 이제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가속화되면서 그리고 그 각국이 그 탄소 중립 계획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를 어 더디게 지금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단 석탄 발전을 줄이다 보니까 LNG 발전이 늘어나면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난기 그런 가운데 수유 가격도 올라가고 석탄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인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유류세를 올려야 될 상황인데 놔두자니 물가가 부담이 되고 내리자니 또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고유가에도 가스 요금마저도 인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까지 인상을 하면은 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에너지 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쇼티지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전력난, 중국은 대개 한 석탄의 60%를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호주가 인제 중국의 압박에서 나면서 날려고 하는 정책이죠. 예컨대 뭐 1대1로 해서 탈퇴한다든지 혹은 중국의 공자학원을 폐쇄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을 취하는데 중국의 압박을 가한 대책으로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석탄이 부족해서 중국의 전력 가동률이 어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면서 지금 전기가 부족한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중국에 약 20여 개 성에 전력 공급이 지금 제한 공급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공장 같은 데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게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 세계 마그네슘이 지금 현재 중국의 전 세계 생산량의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력난 때문에 제련소 35곳이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그네슘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여파로 완성차 공장도 문을 닫을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가격이 3배 정도 올라서 차량 업계가 브레이크에 걸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진핑의 그 호주를 억압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탄소 중립의 너무 과속은 바이든이 시동을 걸면서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그린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빅2의 미국과 중국의 스트롱맨들의 잘못된 정책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리튬 가격도 1년 새에 2배나 뛰고 있는데 한국에서 리튬이 인제 배터리의 중요한 소재인데요. 이 리튬이 지금 확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러시아라든지 북방에다가 SOS를 보내고 있다. 지금 이제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오던 해외 자원 개발을 모두 중단시키고 매각하고 이제 자원이 SOS가 켜지니까 오히려 러시아라든지 몰도바, 몽골, 우크라이나 이런 때 한때 공산주의 체제를 취지했던 국가에다가 SOS를 보내고 있다. 여기도 지금 자원에도 국방 정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무지 참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정책인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원 개발 사업이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빈국이고 이렇다 할 뭐 광물 자원도 안 나는 국가인데 해외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해외 자원 개발 공사를 폐쇄해 버렸거든요. 지금 중국이 4.9% 성장 쇼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중국의 성장률 4.9%인데 중국이 보통 한 8%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되면은 8% 성장이 안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1% 성장을 률이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0.5% 포인트 정도 하락한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 금년에 성장률이 0.5%만 하락해도 한국 성장률이 0.25% 포인트 하락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중국은 글로벌 트리플 펀치를 맞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트리플 펀치 원자재 가격 급등을 하고 그 전력난이 생기고 게다가 흥다 사태 같은 과잉 부동산 투자나 건설 투자 문제, 원자재 가격, 전력난, 그다음에 과잉 투자 문제 이 세 가지가 트리플 펀치로 중국을 성장률 5%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중국은 시진핑의 내년에 3기 연임을 앞두고 홍색 규제, 갈수록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이 또 심해지면서 중국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러시아의 가스회사 가스프롬이라고 가스프롬의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회사 가스프롬의 포로가 되고 있다. 심지어는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천연가스 공급을 동결한다고 합니다. 하는 소식이 가격이 18%나 폭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이제는 푸틴이 천연가스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에너지 무기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그 좌파 정책, 탄소 중립 정책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손을 잡고 천연가스 공급에 협력을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천연가스 공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푸틴과 협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 민주당이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협력을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것이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협력이 안 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천연가스 협정을 맺고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무리한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완전히 지금 푸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특히 유럽이 에너지가 무기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 바이든과 시진핑의 빅2의 잘못된 스트롱맨들의 정책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슬로우플레이션이란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경기가 완전 침체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가 회복이 더디고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슬로우플레이션이다 합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달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달러 예금이 지금 654억 달러나 증가하고 있다. 6월 달만 하더라도 624억 달러인데 25억 달러인데 벌써 그 사이에 거의 29억 달러나 증가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금리를 더 끌어올리는데 한은도 그렇고
한원도 금리 인상이 11월 달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인제 금리 인상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선물을 투매하면서요. 금리 인상이 더 금리가 더 올라가서 국채 3년물 금리가 1.9% 까지 올라갔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흔들리고 면서 오히려 은행 예금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런 이틀 사이 1조 원이 쑥쑥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어 지금 며칠 전에 지금 840조 원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14조 원이었는데 지금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예금을 또 늘 이제는 뭐 경기가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한다는 건 당연히 투자에 유의해야 되고요. 지금 뭐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암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이퍼링으로 긴축 움직임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 압박이 있고 가계부채가 누적돼서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지금 게다가 또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경제 연착륙을 위한 정책 대안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쪽은 다소 지금 이런 경기 침체와 소위 경기 침체에 와 같이 궤적을 같이 해서 지금 종래 서울 아파트가 완판을 해오던 서울 아파트가 미계약이 쌓이고 있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당첨자들이 중도금리 대출 당첨자들이 포기하고 있다. 집값 하락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이 넘으면 매수가 우위인데 매수 우위 지수가 최근 들어서 94.5까지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우위 지수가 94.5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 매도가 더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달 새 매물이 8%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자들의 44%가 신용대출도 받으면서 이중채무, 부실 위험이 큰 이중채무가 역대 최대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전세금이 오른 만큼 최근에 전세금 마련에 대출 대란이 정부의 총량 규제, 무조건적인 총량 규제 때문에 난리를 어 피자 금융당국이 다소 완화해서 전세금이 오른 만큼은 대출을 해도 된다. 그것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전세금이 오른 만큼 대출받는 그 현상이 전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은 이번에 경실련에서 개발 이익이 1조 8천억이었는데 민간에 1조 6천억을 보줬다. 성남시가 환수한 것은 10%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서 특정 주머니로 몰아주었다 하는 지적인데요. 공공이 직접 나섰다면 4조 5천억까지 이익 환수가 가능한 그런 구조였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어제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받았는데 거부했다 하는 것을 이재명이 발언하면서 이것은 야당에서는 본인의 배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지대축의 난장판을 만든 대장동 패거리라는 말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지금 뭐 이 대장동 게이트가 정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조폭까지 연루설까지 어제 국감에서 제기되면서 이게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사의 기초인 계좌 추적도 안 하고 또 시장실은 또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검찰이 스스로 특검을 자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 한 그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대장동 사태가 결국은 한국의 이 오담시티라고 해서 그 오담시티를 연상케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 언론에서 그 자리에 있는데 오담시티가 뭐냐면 인제 아이들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건데 완전히 깡패들이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어두운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남시가 고담시티가 였나 하는 그런 '고담시티가 되고 있나.'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에서 그런 건 또 인제 한국의 탄소 중립안이 너무 과도하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연끌해서 투자하고 있는 태양광이 올여름에 전력 5%도 기여를 못했다. 정부에서 11%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어 7 월, 8월 중에 태양이 가장 어 따뜻할 때 쓸 때에도 5%도 기여 못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겨울에는 2.7% 4.3% 2.7% 내지 4.3%까지 줄어들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와 정부 보조금에 비해서 전력 기여도가 너무 낮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가운데 기술도 안 따라가는 여러 가지 전제하에서 탄소 중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 기술, 포집 저장 기술 이런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구하고 경제성은커녕 이용조차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산업계에서는 이 과속 정책에 기업들이 감당이 안 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욕을 부리다 기업 다 잡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용광로 대신 전기료를 써야 한다. 철강 회사죠. 철강에서 용광로를 석탄을 떼다가 이제 전기료를 써야 되는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다라는 철강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뭐 수소 환원 제치자고 하는데 수소 환원 제치를 포스코 현대제철만 해도 68조 원이 든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게 뭐 과거 한 30년 동안 벌어 놓은 돈을 다 써도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 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탄소 포집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협력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다. 한국의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 사용 저장 기술은 중국에도 뒤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성과를 따져서 앞으로 예산을 차등 지급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력난을 파국을 피하려면은 ESG라든지 이런 탄소 중립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열리고 있는 미국의 밀큰 글로벌 컨퍼런스, 미국판 다보스 포럼인데 여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속하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혹은 너무 밀어붙이는 ESG 같은 결국은 에너지 대란과 전력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서 1년 사이에 자영업자가 되었다가 실직자가 된 사람이 24만 7천 명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계속 전체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는데 600만 명이 넘다가 다소 줄어들었는데 6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결국은 실업자가 되었다는 거죠. 더 참담한 뉴스는 올해 음식점 취업자의 27%가 월 100만 원도 못 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데서 보면은 상반기 임금 근로자 2,064만 명 중에서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비중이 30%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천만 명 근로자 중에서 30%가 200만 원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요. 100만 원 미만도 심지어 10%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된 이유는 자영업자들이나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주고는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주휴수당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는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전부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킨다는 거예요.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1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투잡을 해야 되고 스리잡을 해야 겨우 생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2천만 명의 임금 근로자 중에서 월 100만 원 미만이 10%고 월 200만 원 미만도 30%에 달하고 있다. 이런 정말 너무 참담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음식점 취업자 같은 경우는
27%가 100만 원도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고용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률 떨어져서 파이가 적어지면은 그 파이가 적어지니까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어려운 서민들이 더 파이 부스러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스러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민 정부라고 외치고 출발했지만 결국은 서민들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200만 원도 못 버는데 전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전부 서울 외곽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으로 몰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력서를 100통을 넣고도 취업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한 통에 취업의 벽을 뚫는 이런 일이 발생한 저희 아파 찬스를 이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불공정 문제로 지금 분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 찬스가 아웃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인턴이나 알바로 들어갔다가 그럼 비정규직이 되죠. 그러다가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바로 정규직이 되어 버려요. 시험 준비도 안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알바나 인턴은 전부 다 친인척 소개로 가는 그것도 인맥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인턴을 뽑을 때도 공채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가 적어지면서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엊그제 홍남기 부총리가 CPTPP 포괄적 전빈적 환태평양 동반협정에 가입한다고 얘기를 발표했는데 중국이 결정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것이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CPTPP에 가입한다는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중국 주도의 RCEP이라고 하는 지역 영내 포괄적 동반협정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고 일본 주도의 CPTPP는 가입해 있지 않는데 중국이 가입한다고 내고 나니까 우리도 가입한다 이런 얘기 중국의 눈치를 보아온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여기도 중국은 일본과 또 관계가 우리와 다릅니다. 중국은 굉장히 일본과 실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은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은 지금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과 통화 수합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일본과 완전히 냉랭한 사이이기 때문에 과연 일본 주도의 CPTPP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인지조차도 지금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케어 때문에 문케어라는 포퓰리즘이 건보 재정을 2024년 되면 고갈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나 여러 사람들이 칭송을 많이 해 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2024년에 고갈이 된다. 과도한 포퓰리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적자 폭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 정권에 다 그냥 문제를 물려주는 상황이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죠. 고용보험도 지금 이미 고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지금 고갈이 되어서 정부의 적자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를 지금 이렇게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반도체 칩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MS도 그렇게 반도체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를 투자해서 차세대 D램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미 벌써 보도가 된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시스템 반도체 1위가 되려면 이재용 회장이 빨리 전면 경영에 나서야 한다. 완전한 경영성 계획을 통해서 새 시대를 맞이한다. 이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특집 기사로 실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이제 이것도 지능형 교통 체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센서들이 작동을 하면서 서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드론이라든지 혹은 이 어반 에어 모빌리티가 달아다니는데 이런 것도 기본 계획 지능형 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이 누리호는 몇 년 전에 나라호가 실패했죠. 그 실패한 걸 계기로 해서 내일 누리호를 발사하는데 우리도 이제 우주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그런 밝은 전망이 나왔는데 아직도 추격이 멀다. 중국은 이미 화성 정복에 도전하고 있고 일본은 소행성 탐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면서 내일 누리호 발사를 하는 걸 계기로 해서 우리도 이제 우주 삼국지에 당당히 진입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기업들은 공룡 거래위는 계속 플랫폼 때리기에 연임했습니다. 이번에 쿠팡도 지금 이번에 쿠팡을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쿠팡의 갑질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이라든지 이런까지도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체 소송 남발, 집단 소송법 이런 것에 불구하고 정부는 단체 소송이 가능한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 기본법을 개정 소비자 기본법이 이제 국무회의 통과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계속 지금 기업들을 소송 상황으로 몰고 있지만 예컨대 집단 소송법, 지금 소비자 기본법, 그다음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등등 막 끊임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인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공지능 교육 혁명, 비대면 교육이 지금 엄청난 엄청 많이 확산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계속 평등과 포용성만 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은 수월성 교육으로 나가는데 엘리트 교육으로 우리는 지금 자사고를 폐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오히려 혁신학교만 늘리고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양성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사고를 폐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 전입이 80%가 늘었다. 자사고 폐지한 이후에. 대대 파락군 쏠리면서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분석 보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사회 반대, 정부의 반대에 불구하고 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111개 대학의 민폐 노총 파업하지 말라는 대자보까지 붙을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도 오늘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뉴욕 그래스의 비트코인 첫 ETF가 상장 지수 펀드가 뉴욕 그래스에 데뷔를 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에서 7,679만 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 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20% 과세를 하는데 전혀 과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예컨대 뭐 과세하는데 소득을 어떻게 보느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을 뺀 걸 보는데 한 거래소 내에서 이런 거래할 때 이런 것이 거래소의 통계로 잡히겠지만은 거래소와 거래소 간에 또 해외에서 사 왔을 때 이런 경우는 이런 어떻게 산출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아서 업계에서는 혼선을 겪고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약 원화 거래 가능한 4대 거래소만 하더라도 733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저히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급속히 확산되면서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를 위해서 1만 명을 추가로 뽑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SLBM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10시에 10시 17분에 SLBM을 발사해 신포동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한미일 정보수장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회동에 맞춰서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이번에 SLBM 60km 고도에서 비행하면서 심지어는 북한의 핵 EMP라는 게 이제 그거죠. 전자기파를 다니냐. 그러면서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전자기로 움직이는 무기들의 운행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까지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북한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아직도 이걸 도발이라고 규정을 안 하고 유감 표명만 깊은 유감만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8번째나 발사하고 있는데도 유감 표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종전 선언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계속되는 도발에도 종전 선언을 운운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대선 관련해서 지금 대선 후보 조폭 연루설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그냥 허허 웃고 뭐 그냥 오히려 조롱하는 태도가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오히려 또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마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고담 시티냐 하는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번 내년 3월 대선은 정말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기 힘든 글로벌 공급망 충격, 에너지 대란, 자원 대란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또 전방적으로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공급 쪽 측면에서 대란을 극복하려면은 기업 투자 환경을 더 원활히 해서 더 획기적으로 규제 발휘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이 쇼링 정책을 더 강력히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기업들을 더 옥죄고 하는 그런 법안들만 자꾸 나오고 있어서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전혀 오히려 역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